네네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김영 편입에서 편입 영어 담당하고 있는 정병권입니다. 오늘 이 랜선 토크를 계기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편입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황수학의 장자연입니다. 저는 장황수학의 황한순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즐겁게 한번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기명 프리패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편입이 처음이거나 또는 이런 프리패스 활용이 처음이라서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편입 영어의 독보적인 일타이신 정병권 교수님과 그다음에 편입 수학을 맡고 있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프리패스를 12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차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답해줘야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았는데 먼저 앞서서 좀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랑 이과랑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병권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과 저희한테 또 질문 남겨진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학생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말씀. 이게 오늘의 결론이 먼저 나와버린 케이스이긴 한데 합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 버티는 거예요. 학생들 말에 요즘에 좀 이런 말씀 된지 모르겠는데 존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할당된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무조건 버텨내야 돼요.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 다르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올 수 있어요. 능력이 좋은 학생은 한 번밖에 오지 않겠지만 능력이 좀 부족하면 두세 번이 오겠죠. 한 번 오는 학생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오는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계속 계속 버텨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의 마무리를 해야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한 공감 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황쌤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편입에서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입을 시작할 때 학생한테 물어보면 편입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편입을 반드시 해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후자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결국엔 잘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 뭐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 어떤 일을 할 때 가벼울수록 행동도 또 그만큼 나타나게 되고 또 마음가짐이 진지할수록 또 그만큼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잠깐만 첨언을 좀 하자면 제 생각에 마음이 진지하다는 것을 이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지해가지고 나 열심히 무조건 해야 돼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되게 좁게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장 하루 해봤는데 공부가 안 된다. 일주일 해봤는데 뭐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믿고 그 자신의 그 부족한 점을 메꾸고 가는 과정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일주일만 잘 버텨도 좀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니까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버텨라는 이야기도 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좀 한번 버텨보세요. 자,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또 공통적인 질문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학원을 한 달 다니다가 형편이 안 돼서 3월부터는 이제 인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원에서는 매일 단어 테스트나 영어 수학의 시험을 주마다 달마다 이렇게 계속 보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질문을 주셨고 교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곧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조순부터 작년에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의 합격 명단들이 좀 나오겠죠. 그 명단들을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100명이 합격한다고 하면 70명 이상은 80명 이상은 거의 다 현강생이에요. 아니면 가운데 껴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강 듣다가 현강을 넘어온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100% 현강이 아니더라도 현강 학생들이 합격을 더 많이 하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본인이 인강을 하고 있지만 현강처럼 해야 돼요. 인강을 현강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방에서 딱딱 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매달 시험 보고 매주 시험 보고 매일 시험 본다라는 이런 테스트들도 자료를 똑같이 다 올려요. 저희는 현강하고 인강하고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현강처럼 시간을 맞춰서 공부해라. 인강이라는 게 매체만 인강인 거지 본인이 현강처럼 해야 그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70%에서 80%는 거의 다 현강생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현강생이에요. 자기가 인강으로 수업하고 있지만 현강생처럼 공부해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제 굉장히 공감하고 비슷한 말씀을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항상 추구하는 게, 뭐 인강 학생들한테 뭘 덜 해주고, 뭐 실강과 차별을 굳이 하고, 이런 걸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인강에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프리패스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여러분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쩌면 실강보다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인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을 잊지 않으시면 끝까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존버 정신을 바탕으로 실강처럼 하자. 그래서 강의도 자꾸 끊고 멈춰서 뭐 하고 이러면은 진도를 못 빼요. 무조건 그냥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실강 학생들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도 그거에 맞춰서 동일하게 들어가서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복습이 밀렸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단 완강을 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데일리, 하프, 그 다음에 장학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것들을 진짜 다 똑같이 올려드리고 심지어 현장에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유해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실강처럼 똑같이 이제 공부의 방법들을 구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실강처럼 똑같이 실천에 옮기자. 이렇게 하면 아마 지금 하는 고민들이 충분히 해결되고 효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 커리큘럼으로 이제 믿고 1년을 따라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교수님 커리큘럼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이 편입 영어에 대해서 계속 앞에 제가 질문에서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편입 영어의 출제 원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수학하고 영어하고는 약간 과목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학교 레벨을 지금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서강대학교 문제랑 가천대학교 문제랑 우리가 세속적인 자태로 학교의 차이는 되게 많이 나지만 영어의 난이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긴장 놓고 풀어버리면 서강대 붙을 학생이 서강대는 붙었지만 가천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 특히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편입 영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에서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의 커리큘럼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노베는 정병고 듣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노베라고 생각하는 그 노베에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노베는 밑바닥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만 계속한다고 해서 미분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베 학생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공부가 좀 돼 있는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 10시간 하면 될 걸 본인은 한 20시간, 30시간 해야 되는 게 그게 노베의 입장이죠. 노베면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속지 않은 마음으로 2배, 3배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노베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커리큘럼이라는 게 되게 남들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수업도 30개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짧아요. 그 이유는 뭐냐?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한 번이나 2번을 보면 돼요. 그러면 베이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걸 4번 보면 돼요. 4번. 회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회독하고 하는 게 포인트지 뭔가 내가 쉬운 것만 계속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편입 영어에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베이스의 상태에 따라서 이걸 몇 번 반복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들면 질문을 하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커리를 여러 번 돌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이제 저항수학을 여러분이 이제 편입수학 공부하면서 커리큘럼을 이제 들어오셔서 공부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거고, 과목 특성상 수학은 자기한테 이제 맞지 않는 강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경험치에 따라서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는 이제 인서울부터 중상위권 학교까지를 대비했을 때에 해야 되는 편입수학의 범위, 또는 서성한 중앙대 2대까지 대비할 때 해야만 하는 범위,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게 최근 편입수학의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해야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인강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탁탁 정해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저희는 화이트 강좌를 통해서 학교 병행하거나 또는 중상위권까지만을 목표하거나 아니면 문과 출신이거나 수포자였거나 누구나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만든 전략적인 강좌가 이제 화이트 강좌고, 그 다음에 서성하는 그냥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흥미를 갖고 특화된 수업을 이제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진행하는 게 이제 블랙 강좌인데, 이 두 강좌를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뭐 너무나 쉽게 원하는 목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 쉽다고 하는 거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 드린 거지, 그거의 목표까지 정확하게 가는 건 여러분이 정말 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하면 꼭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생도 마무리 한마디. 창쌤이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동일한 얘기예요. 결국에 장황수학의 큰 장점은 결국에 수준별 강의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정병건 교수님한테 또 궁금한 얘기들을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 요 얘기 먼저 듣고 또 저희한테 남겨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따로 드리는 시간을 뒤에 갖도록 할게요. 네,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온 질문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쭉 한번 모아봤는데 질문들이 다 괜찮아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고, 아주 개인화된 질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총 15개 질문을 저희가 정했고, 그 질문당 한 3분 정도를 제가 할애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잘 나왔어요.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죠. 제가 질문 읽고 답변하는 식으로 할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문법 101, 201, 301을 끝냈는데 아직도 문법이 안 잡혀서 문제입니다. 지금 2회독 중이긴 한데 N회독을 통한 이해가 최고의 방법일까요? 그리고 어휘를 퀴즐렛으로, 그럼 여기 뒤에는 어휘의 이야기네요. 그리고 어휘를 퀴즐렛으로 통하여 외우고 논리 문제를 풀며 노출 빈도를 높이고 있긴 하나 이 또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추천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기네요. 논리와 독해네. 문제를 풀면 챕터당 한두 문제밖에 안 틀려 불안감은 없는데 문법과 어휘가 안 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질문을 쭉 길게 해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그럼 답할게요. 문법 101, 201, 301 한 바퀴 돌렸죠? 3바퀴는 돌려야 돼. 3회독까지는 해야 답이 나옵니다.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 하세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대단하게 이만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요만큼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되게 똑똑한 거예요. 당신은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문법 시험 공부를 하니까. 지금 힘들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렇죠. 1회독만 해서 알 수 없습니다.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 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2회독 끝나고 3회독 정도 들어갈 때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법 201, 301의 문제를 풀 때 말이에요. 1번의 정답이 1번이란 말이지. 왜냐하면 앞에 이게 관사 문제니까 관사가 답이겠지라고 생각해서 그거 관사만 보고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보기에 보면 2번, 3번, 4번에 다른 그래머 포인트들이 있어요. 1회독하고 2회독 할 때는 관사만 보기 때문에 그 관사의 개념을 막 공부하는 식으로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1회독, 2회독 때는
3회독 이상부터는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이 어디 그래머 포인트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1장이 관사, 예를 들어서 1장이 관사라면 24장이 대명사다 이거지.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에는 대명사도 있고 19장에 나오는 뭐 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이럴 거라고요. 처음에 1회독, 2회독 할 때는 그걸 몰라요. 정답만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하는 거지만 2회독, 3회독 할 때는 전체를 한 바퀴 돌린 상태니까 그 안에서 보기들, 오답들의 그래머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점점 짧은 범위 내에서 짧은 범위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아, 이만큼을 어떻게 연결시켜요? 요만큼을 아주 정밀하게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3회독, 4회독, 5회독이니까 지금 학생이 이제 1회독 했어. 1회독 했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2회독하고 하세요. 그리고 3회독부터 좀 더 편해집니다. 네, 그럼 점점 조밀해질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출을 많이 하자. 그게 문법이고요. 그 다음 어휘 같은 경우는 키즐렛을 외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휘는 키즐렛이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프린트물로도 외우고 키즐렛으로 외우고 계속 하세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1010, 20 상권만 따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101, 201은 키즐렛으로 외우기 쉽죠. 그냥 딱딱딱 단어 하나에 하나 뜻이니까 딱딱딱 좋아요. 외우기도 쉽고 301 외우기 힘들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문제점이 뭐냐. 301은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슷한 단어로 돼 있으니까 외우기 힘들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다. 학생이 정말 실수하는 게 있어요. 301 교재의 제일 첫 장의 오른쪽 하단부에 유의사항 4개 읽었어요? 안 읽었죠? 301 교재, 단어 교재의 첫 번째 장의 오른쪽 하단부에 유의사항 외웠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품사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 다음 비슷한 단어는 덩어리로 외우면 되는 거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이 미세한 뜻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연간 커리큘럼 강의도 안 보고 영역별 학습법도 안 보고 앞에 있는 목차도 안 보고 제일 첫 장의 유의사항도 안 보고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문법은 해독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뿌옇던 게 점점 세밀해집니다. resolution,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공부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어휘가 괴로운 건요. 안 외워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걸 외워도 금방 시험에 나오지 않고 아니면 뭔가 교재에 나오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게끔 공부 해상도가 점점 이해도 해상도가 높아지게끔 반복을 계속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머지들 문법과 논리도 이야기했는데 똑같습니다. 저희 커리대로 회독차를 높이면 됩니다. 오케이. 요게 1번이었습니다. 2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선생님 할까 교수님 할까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부르세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수님, 제가 올해 21살로 편입 영어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거의 안 한 노베입니다. 노베이스. 그런데 교수님 강의가 노베이스들은 듣기 힘들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다른 책을 먼저 공부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맞는 말이죠. 노베는 그런데 다 힘들어요. 내만 힘든 것 같아요. 노베는 내 수업만 힘든 게 아니에요. 노베는 모든 수업이 다 힘들어요. 아주 생기초 수업 들으면 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시험 치러 가면 다 생기초만 시험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서강대학교 문제랑 가천대학교 문제가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아요? 생기초로 시험 나오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학생이 계속해서 생기초 이렇게 고민을 하면 이 수업 듣기 전에 뭘 또 들어야지 기초를 이렇게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가야 돼요. 그럼 6년 수업하고 나서 그 다음 저한테 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영어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편입 영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공부는 이만큼이고 영어 시험 공부는 요만큼이고 편입 영어 시험 공부는 요만큼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6년 걸려서 이만큼 하고 올래요? 아니면 1년 동안 요거 이해 안 되지만 몇 바퀴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안에서 해상도를 높이는 공부를 할래요? 선택하세요. 학생은 이제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만큼이 한 번 했을 때는 잘 안 보일 거예요. 학생은 한 10번 해야 될 거예요. 옆에서 공부 좀 했던 학생은 한 3번 해야 되고요. 그 차이죠.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질문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 동사인지 모르겠으면 질문해야죠. 그게 해상도를 높이는 거고 지난 시절에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를 지금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중학교 공부 다 해놨고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겁을 먹지 말고 솔직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수업 듣는 이유가 자기가 모를 때 질문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답변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노벨하고 쉬운 수업에 전념하면서 내년에 또 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렵더라도 몇 바퀴 돌리세요. 처음에는 너무 괴롭지만 2바퀴 하면 조금 나아지고 3바퀴 하면 조금 나아져요. 그 조금 나아지는 재미로 버티는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래요. 공부가 그래요. 인생은 잘 모르겠지만 공부는 1월에 비해서 2월이 눈꽃만큼 나아지고 그리고 3월이 눈꽃만큼 나아지면 그때부터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럼 버티라는 힘이 생겨요. 나는 노베 학생들에게 꼭 그 말하고 싶어요. 그만 노베 그만 그리고 지금부터 101 단어부터 외우기 시작하세요. 예. 용기를 가지고 잘 버티기 바랍니다. 옆에 제가 도와줄게요.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월에 편입 공부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2등급인데 문장 구문을 읽는 독해는 되지만 단어 때문에 독해가 막힙니다. 그럼 단어를 하면 되잖아. 정범은 교수님 101 단어 암기하다 보면 100개 중에 2개 알까 말까인데요. 암기하다 보면 100개 중에 2개 알까 말까인데요가 아니지 학생. 네가 암기를 아는 상태에서 보면 100개 중에서 아는 게 1개인자 2개겠지. 응? 그지? 암기를 하면 100개, 1개, 설마 네 100개 외우는데 2개 외우면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고민하지 마라. 모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 다음 이 상황에서 논리 독해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하세요. 근데 학생이 딱 보니까 이 학생은 지금 딱 이런 이야기예요. 문법 재수업 안 하고 있고 논리 독해부터 이제 무지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법 수업 들으면서 어휘를 공부하세요. 문법에 101, 201, 301 한 바퀴 돌리는 과정에서 낮에 오전에는 문법하고 사이사이는 어휘를 하세요. 어휘 101과 301 한 바퀴 돌리라고 했잖아요. 연간커리 수업 좀 들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 100개 중에서 2개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원래 아는 단어가 2개니까 그거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100개 중에 30%를 외울 수 있게끔 해라. 1회독 할 때 30% 외우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외운다고 생각하고 1회독 때 30% 외우세요. 그래 2회독 때 3회독 때 하면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101, 201, 301 수업 들으세요. 들으면서 단어를 외우세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끝나고 나면 논리 101부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학생, 지금 학생이 글 적은 것만 봐도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냥 감정이 치우쳐져 있어요. 100개를 외웠는데 2-3개밖에 모릅니다. 거짓말. 100개를 외웠는데 2-3개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 병원 가야 돼요. 100개를 외웠는데 2-3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외우기 전에 내가 한번 쭉 보니까 아는 단어가 2-3개밖에 안 된다잖아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어렵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한 발자국을 내디드세요. 외우기 시작하면 괜찮아집니다. 30%. 10단어 중에 3단어 못 외울 것 같아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힘든 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현재 강의를 듣고 있고 2020년 이과 일반 편입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강조하는 논리의 흐름과 이분법에 있어서 정확한 감이 잡히질 않아요. 영어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이분법을 생각하고 읽어라 하신 말씀은 주제에 대하여 2가지를 계속 나누고자 하며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지니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 학생이 마찬가지인데요. 감이 안 온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요. 일단 제가 그러면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 라는 게 감이 안 옵니까? 10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는 게 감이 안 옵니까? 제시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모두 나오는 단어들이 앞에 있는 단어랑 같은 말 또는 반대말이다라고 제시하는 게 감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학생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것보다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는 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말의 논리도요. 같은 말, 반대말, 같은 말, 반대말밖에 없는 건데 화려한 미사, 역으로 수식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학생이 지금 속아서 그래. 자, 다시 이 학생도 앞에 있는 학생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힘들겠지만 일단은 수업에 진도를 쭉쭉 나가면 제가 똑같은 말 한 1000번 반복하거든요. 1년 동안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어떤 문제에 있던 단어가 왜 이게 같은 말이냐 반대말이냐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생 걱정을 너무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글 적은 거 보니까 아직 진도 많이 안 나갔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단은 진행을 해보세요.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습의 이해도의 선명도, 해상도가 점점 증가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됐고.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습득력이 느린 편이라 진도 나가는데 느리고 이해를 못하면 그걸 끝까지 이해하려고 매달려서 그렇군요. 문법, 논리, 단독, 장독 하루에 다 소화를 못하는데 일단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개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좋나요? 학생, 연간 커리큘럼 수업 안 들었죠? 지금 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루에 문법 조금, 그 다음에 단독, 논리 조금, 단독 조금, 장독 조금 이렇게 하지 마라 했잖아요.
도장 깨기 하듯이 수업하라 그랬죠. 도장 깨기 하듯이. 한 과목 끝내고 교재 하나 완벽히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교재 하고 완벽히 끝내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왜냐? 수업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논리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단문 독해에서 그대로 한다고요. 문장 2개 더 붙여가지고. 장문 독해에는 그런 문단을 2개 붙여놓은 거라고. 근데 학생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도장 깨기라고 했어요. 학생이 연간 커리큘럼 수업을 들었는데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안 들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안 하고 그냥 건너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장 깨듯이 공부하세요. 하나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권 끝내면 돼요. 그러면 다음 번부터 좀 편해집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째 질문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편입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동어반복 회피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문 속에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단어가 뒤에서 계속 다른 단어로 쓰이는데 저는 이 둘을 동어반복 회피 연결해 보는 게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동어반복 회피를 잘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에 질문들이랑 거의 연관되죠. 제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서. 네. 똑같은 질문들이에요. 학생이 너무 생각이 많아요. 뒤에 오는 질문은 둘 중 하나다. 같은 말이야 반대말이야 제 생각하면 돼요. 앞에 나왔던 내용에 사형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뒷말은 사형제랑 같거나 아니면 사형제의 반대말이겠지. 옵션이 2개면 학생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의 개념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이것도요,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교재 한 권이 끝나고 나면 조금 편해져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복습하면서 다음 교재로 들어가면 좀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학생이 1년 동안 계속 연습하는 게 지문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겁니다. 아, 어차피 제일 첫 번째 문장이랑 같은 말 또는 반대말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작가가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폼을 지는 것도 화려하게 꾸민 것도 다 보여요, 속이.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힘들겠지만 점점 선명도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단어를 계속 외우고 어휘를 계속 외우고 문법을 계속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네, 이 질문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재 정병원 교수님 인강으로만 수업을 공부를 하고 있고 3월부터 학교와 병행하면서 지금 1월 2월이니까 3월부터 학교랑 병행하면서 편입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큽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강만으로 해도 충분히 실력이 오를까요? 어떻게 해야 더 할 것이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건 학생의 욕심이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면 휴학을 하고 2년 끝나고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생의 욕심이 학교를 다니면서 1년을 줄여가지고 나는 부드럽게 3학년을 바로 다른 학교로 가겠다라고 욕심을 부렸으니까 학생이 잠을 줄이면서 해야 됩니다. 본인의 욕심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학생이 지금 일단 기본 자세는 뭐냐? 내가 시간을 1년 줄이겠다 마음 먹었으니까 다 잘해야 돼요. 잠을 줄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머리를 잘 굴려야죠. 학교를 다닐 때 편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업은 들으면 안 되겠죠. 학생이 지금 이게 이과인지 문과인지 안 나왔는데 이과예요? 실험 수업 들으면 안 되죠. 문과예요? 되게 토론 수업이나 아니면 조별 수업 들으면 안 되죠.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시간을 잘 짜야 돼요. 그리고 수업은 최대한 시간을 되게 많이 이렇게 빼와가지고 편입 수업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휴학하고 올인하는 학생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정직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생이 동작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동거리도 최대한 줄이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제 수업은 되게 효율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인강으로 그 짧은 수업을 계속해서 들으면 짧은 기간에 하나의 덩어리가 완성은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정신 차리고 듣고 계속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반복을 좀 더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학생이 이런 입장에서 학교 수업을 줄여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도움을 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수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되게 짧게 반복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편입 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고 동작을 그리고 여기다가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해 주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자신의 욕심이 그랬으니까 거기에 책임지는 잠을 줄이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올해 전문대 졸업 예정이고 일반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편린이입니다. 제가 편입을 결심한 이유는 학벌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인서울 중위권으로 편입이 간절한데 전문대에서 가능한 일인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올 한 해 정봉근 교수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 꼭 성공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전문대에서도 충분히 편입 가능하겠지요? 가능합니다. 제가 톡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전적대 보는 학교 있어요. 학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면접 과정에서 전적대 보고 전적대에 가중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적대가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세요? 특정 학교, 괜찮은 학교 중에서 하나는요, 면접 볼 때 이과는 아니에요. 문과는 전적대 봅니다. 전적대 학교가 어딘지 보고 이렇게 걔한테 가중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피부로 느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전적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학생. 학생은 막 이렇게 생각하죠. 나 전문대 나왔으니까 나는 마이너스인가 보다. 웬만하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전적대의 수준은요, 톡가루 이야기할게요. 서성한 중에 하나예요, 학교가. 그 학교가 요구하는 전적대의 수준은 외국어 대학교까지예요. 외대까지요. 사실은 외국어 대학교에서 내가 편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대 정도 되고 숙대 정도 되면 오케이, 숙대까지. 그럼 그거는 전적대가 가중치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근데 그 밑에 학교 있죠. 그리고 학생학교 여기 있고 그 밑에 학교 쫙 많잖아요. 엄청난 학교.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아. 학생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적대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지 말고 뭐가 중요하냐? 그 학교에서의 평점이 중요해요. 4.5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구체적인 사례는 아마도 저희가 합격 수기란에 보면 전문대 출신인데 합격한 애들 꽤 있을 거예요. 괜찮은 학교, 서성한까지도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학생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전적대에 대해서 마이너스 없다. 그러니까 전적대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사실은 평점이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평점을 4점 정도로 받을 수 있게 노력하세요. 전적대가 아닙니다. 전적대가 아니고 학생들 중엔 지가 전적대 학교가 되게 낮아가지고 떨어졌다고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야 학생아. 그거는 네가 영어 실력이 점수가 1차를 간신히 붙었거나 5배수의 끄트머리거나 아니면 네가 평점이 안 좋아. 그래서 깎인 거야. 그런데도 지가 떨어져 놓고 전적대가 안 좋아서 이딴 소리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학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9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정범건 교수님, 교수님의 인강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쓴소리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주 하시는 쓴소리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을 보는 외롭게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공부에 자극이 되게 쓴소리 부탁합니다. 야, 나 쓴소리 안 해.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학생들 제일 잘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니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인성이 빠졌다고도 생각한다, 감시. 그런데 학생들 보면요, 학생들 중에는 저보다 인성이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아침에 한 10시간 알바하고 정말 잠 줄여가지고 여기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나는 그 학생보다 인성이 좋지 않아요. 네? 나는 내가 그 애에 비하면 나는 인성이 니네 말로 빠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인성 이런 면에서 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난 굉장히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영어적인 면에서 내가 니보다 월등하게 잘해. 내가 나의 쓴소리는 인생 이런 거 아니야. 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냐? 못하냐? 제가 제일 쓰는 말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지 잘 몰라. 근데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는 100% 알아. 니처럼 하면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쓴소리 딱 하나만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면에서. 인생 이런 거 말고 학습 면에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가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죠. 무조건 떨어집니다. 질문도 안 하죠.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기가 1페이지 다 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외운 게 30%밖에 안 되죠. 그래도 됐어. 30% 한번 외울 때 30%는 괜찮아. 문제는 뭔지 알아? 1번부터 100번까지 외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101번부터 200번까지 외워야 되는데 학생이 어떤 짓 하는지 알아? 101번부터 외워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너 1번부터 100번 사이에 지난 시간에 30개 외웠으면 30개부터 체크하고 101번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니 그렇게 계속 거짓말 할게요? 니도 알잖아. 근데 니 막연히 생각하지. 막 101번이고 그 다음 날은 201번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301번부터 외워서 한 30일 외우면 야 3000개 외웠네. 이렇게 할 거지. 아니? 어떻게 되는지 아니? 30일 되는 날에 그 맨 마지막 전날에 외웠던 거 한 30개만 기억나고 앞에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니 왜 거짓말해? 이튿날부터 거짓말했잖아. 공부는 본인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적인 면에서 인성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적인 면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냐, 얼마나 용기 없이 모르는데 아는 척 해왔냐를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 네가 안 외웠으면 외우면 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외운 게 다시 한번 체크를 가물가물한 상태인데 왜 그냥 다음 진도 나가니? 본인한테 솔직하게 계속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지는 몰라요. 사실은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건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공부면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2년 김영 프리패스를 통해서 교수님 인강을 듣고 있는 이번에 갓 전역한 학생입니다. 올 한 해 편입 공부를 교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서울까지 왕복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돼서 왕복 3시간이란 말이 왔다 갔다 1시간 반, 1시간 반? 이거죠? 설마 3시간, 3시간 아니겠죠? 네. 1시간 반, 1시간 반이라는데 긴 시간이 소요돼서 사정상 인강을 들을지 아니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단과에서 인강을 들을지 고민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촬영하는 게 우리가 이게 인강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 거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메인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같으면 학생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응? 인강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학생. 이거 잘 들어보세요. 왕복 3시간이면 가는데 1시간 반, 예? 오는데 1시간 반이란 뜻이죠. 학생 대전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2시간씩 기차 타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포인트가 1시간 반이니 2시간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1시간 반 동안 학생 뭐 해요? 1시간 반 동안 학생 운전해요? 아니면 뛰어와요? 아무것도 못해요? 1시간 반 동안 공부하세요. 살아있는 마음으로. 뭐 공부하냐? 새로운 거 공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외웠던 단어를 복습하는 과정이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복습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3시간을 이전에 외웠던 단어를 복습할 때 퀴즐렛을 복습하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시간이 됩니다. 나는 이거 맨 처음에 오는데 3시간 가는데 3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인강 듣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현강 들으세요. 혹시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강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딱딱 제자리에 있어서 찾아서 현강처럼 들으세요. 이거는 절대 논외예요.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과 1시간 반을 잘 활용하세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히려 학원 옆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학생은 강제적으로 무조건 1시간 반 동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학생, 현강 다니세요. 분명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10번, 이제 한 5개 남았어요.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개인정보 너무 많이 주는데? 03년생 19살, 미국 고등학교 출신. 한국 대학 진학을 위해 편입을 결정한 케이스. 오케이. 현재 영어 실력은 SAT 모의고사 100점 정도, 1000점 정도. 네. 그 다음 영어 문법이나 논리 해석은 약한 편. 영어 문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대강 느낌으로 푸는 편. 편입 영어는 어려워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단어의 난이도가 높아 외워도 돌아서면 까먹고 새로운 단어 소화도 버거운 상황. 편입 준비 기간은 2년 잡고 있어 1년은 영어, 1년은 논술과 공인영어 준비 중. 현재 이 학생 나 고말 걸 거야 이거. 학생아 내 이야기 되겠는데 지금 너무 집중이 안 돼 있어. 학생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일단 보자. 현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독해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입틀막 하고 시청 중이며 공부해온 경험이 없어 공부 방법이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학생아. 수업을 듣고 있잖아. 수업을 듣고 있으면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알려줄게. 네가 지금 2년을 잡고 있다 그랬네. 네가 왜 2년을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편입은 1년만 차면 충분해. 혹시 네가 2학년까지 졸업하고 올 건데 지금 1학년이야? 그럼 수업 듣지 마. 내 수업 듣지 마. 네가 2학년 학원제 편입을 해서 전문학사 딴다 이런 거면 수업을 들어. 올해 시험 칠 거면 내 수업을 들어. 올해 시험 안 칠 건데 내년에 네가 시험을 칠 건데 미리 내 거를 듣는 거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 네가 영어 공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지. 나는 시험 공부로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2년 동안 버텨낼 수가 없어. 얘야. 그러니까 1년 동안 학교 잘 다니고 학점 잘 따고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나한테 내년에 2학년 들어갈 때 오도록 해. 올해 시험 안 볼 거면 올해 하지 마. 그 다음 내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네가 지금 SAT 점수랑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야. 영어 시험 문제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SAT하고 편입하고의 차이점을 알려줄게. SAT에서 외우는 단어가 100이라면 편입에서 외우는 단어는 150에서 60 정도 돼.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이 외워야 되는 게 있지. 난이도 같은 경우는 SAT가 100이면 편입은 130 정도의 난이도라 생각하면 돼. 이게 크게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높아. 그 정도 차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네가 올해 시험을 볼 거라서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수업을 지금 듣지 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학교 잘 다니면서 평점 잘 잡고 그리고 공인영어 정도는 하면 좋아. 그리고 여기서 네가 좀 이상하게 나한테 질문한 게 있다. 논술과 공인영어 준비를 1년 동안은 하고
1년 동안 영어를 하고 1년 동안 논술을 하고 영어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는 아마 담당하시는 분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네가 입장 정리를 잘해야 돼. 편입 영어를 할 거면 확실히 편입 영어를 하고 논술을 할 거면 연고대 준비를 할 거면 연고대 준비만 해.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해. 그리고 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네가 연고대 말고 저는 밑으로 학교 가면 저는 학교 다닌 거라 생각 안 해요. 저 편입 실패라 생각해요. 그런 가치관이면 내 하지 말고 논술 수업만 해. 연고대만. 그게 맞는 거고. 저는 꼭 연고대 안 가더라도 서성한 밑으로 가도 괜찮아요. 서성한에서 2대까지만 가도 돼요. 그러면 논술 하지 말고 일단은 내 영어만 공부해. 내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 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학생아 한 7월 달쯤이나 네가 영어를 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제 논술 좀 해봐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뭔 의미냐? 아,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마지노선인 이화여대 정도는 붙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영어만 해. 영어만. 입장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내한테 내 강의가 좋다고 입틀막이란 말을 써가지고 내 기분은 참 좋고 감사한데 내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해야 될 거 있는 것 같아. 입장 정리를 정확하게 해봐라.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할 것 같지? 어릴 때 네가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야. 엄마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 학생아. 네가 인생은 뭐든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입 영어는, 영어 시험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도 먼저 해야 돼. 일단은 제일 보수적으로 가장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나는 과연 연고대 하면 안 되나라? 아니면 나는 이대까지 가면 되냐? 이걸 잘 정해야 돼, 얘야. 나는 논술도 잘하고 영어 논술도 잘하고 편입 영어도 잘하고 그런 건 없어, 얘야.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입장님도 먼저 해. 내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수업을 천천히 따라오는 건 좋지만 올해 시험 안 볼 거면 학교 잘 다니고 평점 높여.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어. 토익 만점 받고 와. 1년 동안. 그 정도 하면 되는 거라 난 생각해. 오케이. 12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1, 2월 달에 인강을 통해서 101, 201, 301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문법 101, 201, 301이겠죠? 만약 3월에 학원 현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이 흐름으로 따라갈 수 있나요? 3월에 현강을 하게 된다면 101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안 그래요. 3월은 201부터 진행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요. 101 과정을 병행하는 게 좋다, 인강으로. 근데 병행 못할 것 같으면 201이라도 똑바로 하는 게 좋고. 근데 보통 학생은 이미 한 상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이 101 과정을 잘 돌려놨다면 201부터 하면서 이게 복습이 돼, 복습이. 201 논리를 시작하면 101 논리 네가 공부한 거랑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같이 가면 돼요. 그럼 2회독도 되고 좋죠. 단문독해 할 때 201 할 때 단문독해 101을 다시 복습하면 돼요. 요렇게 2달, 3, 4월의 과정을 현강을 들으면서 인강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흐름은 똑같아요. 네. 그 여러분은 학생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3월 되기 전까지 어휘를 101, 301 정도를 조금 더 많이 배우는 게 좋고 문법은 101, 201, 301을 동시에 한 1회독이나 2회독 정도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 정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고요. 13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본문에서 그 단어를 만났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단어를 너무 열심히 외워서 그래요. 단어를 다양한 뜻으로 너무 많이 외워서 그래요. 학생들이 제 단어장 보면 야, 이거 단어장 왜 이렇게 허술하냐? 단어 하나에 뜻 하나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6개 정도 되는데 이거 왜 이거 한 개 하냐? 보통 그렇게 떠드는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6개 주면 6개 못 외워요. 한 개라도 잘해요. 한 개라도 제발. 한 단어는 한 의미로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이 여기서 되게 복잡한 경우가 뭐냐면 이겁니다. 앞뒤 문맥으로 그 단어의 의미 다양하니까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몰라서 문맥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문맥을. 그 단어에 대해서 이문법적인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 나왔던 앞문장에 나왔던 단어에 그 단어랑 같냐 반대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는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본문에서 그 단어를 만났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저 달달 외운 느낌을 맞추어 해석을 하면 해석이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서 난감합니다. 그렇죠? 학생이 지금 융통성이 좀 없는 거예요. 어휘는 칼을 갈고 외우면 어떻게든 외워지는데 좋은 자세입니다. 가끔 어려운 질문을 만나면 외운 단어가 생각나더라도 문장 해석이 안 되니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생, 단어를 잘 외웠으니까 학생은 일단은 독해를 잘할 자격이 있다. 내 수업을 들으면서 뒷부분의 단어에 대해서 너무 그 단어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격은 맵다 라고 했을 때 그 맵다라는 단어가 앞뒤 문맥상 안 좋은 말이잖아. 정말로 그 맵다라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문법적인 요소만 네가 장착하면 돼. 논리 101을 들으면서 네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앞뒤 문맥에서 같은 말 반대말 같은 말 반대말만 고민해.
그러면 좀 더 나아져. 그리고 단어 뜻에 너무 집착하지 마. 문맥에 집착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하면 됩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이 질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 게 뭐냐면 칼을 갈고 어휘는 칼을 갈고 외우면 어떻게든 외워지는데 학생 이 정도 노력이면 잘할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학생이 진도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해도의 선명도가 증가할 거야. 해상도가 증가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정도 노력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네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네가 진짜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내가 이거 그만해야 돼. 내가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거 학생이 질문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면 된다.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도 믿고 네 스스로 믿고. 14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편입 영어를 준비하며 12월부터 정병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적대는 인천대학교고 목표대학은 서성한 중경외 건동홍입니다. 이화여대가 없는 걸 봐서 남학생 같아요. 그죠? 경희대 원서 지원을 위해서 토익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편입 영어 공부량이 너무 많아 토익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차라리 편입 영어에만 올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괜히 토익과 편영을 다 잡으려 한다면 둘 다 놓칠까 봐 걱정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 학생 자세가 되게 잘 된 거예요. 이 학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는 벌써 토익 한다고 하면서 토익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많아요.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두 가지. 토익은 미리 1학년 때 준비해놨거나 그랬었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되냐? 나 그럼 경희대 치지 말라는 거냐? 아니지. 6월달까지 101, 201, 301이 바짝 돌려져서 이해독 정도 합니다. 특히나 단어 문법에서 101, 201, 301이 어느 정도 딱 돼 있으면 점수가 토익 점수를 네가 기출문제 하나만 딱 풀어보고 시험 치러 가면 점수가 7, 800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800에서 900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문과, 이과 수준에 따라 달라요. 이과면 7, 800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문과면 8, 900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계속 풀고 해가지고 익숙해져서 12월까지 시험 봐가지고 고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지. 지금 공부하면 400, 500, 600인데 거기서 공부해봤자 점수 절대로 900점 안 나와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토익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101, 201, 301을 완벽하게 쏟아부으세요. 7, 8월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9월달부터 한번 딱 토익 모의고사 쳤을 때 문과 800점 나와야 돼요. 이과 700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 두 가지가 문제예요. 7, 800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1차 붙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이 안 나옵니다. 900점 후반대가요. 800점 후반대가요. 이과, 문과. 그 다음 학생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뭐가 문제냐. 처음 쳐봤는데 토익을 700에서 800, 7, 800이 안 나온다는 게 뭐가 문제냐. 101, 201, 301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101, 201, 301을 공부를 제대로 하면 토익은 기출 한 번만 풀어보면 유형만 익히면 7, 80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토익이 7월 8월 넘어서 9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이과 기준으로 700, 문과 기준으로 800에서 시작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계속 공부해도 900점 안 나옵니다. 원하는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런 실력이면. 두 번째, 그게 뭘 의미하냐면 101, 201, 301의 편입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편입 영어가 이만큼 단단한 공부고 토익은 그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토익을 잘하고 싶은 학생은 역설적으로 그래서 101, 201, 301을 빨리 돌리세요. 빨리. 그렇게 하면 토익의 시작점이 좋아요. 그러면 시험에 유행이 익숙해지니까 12월 말까지 시험 보면 조선까지 시험 보면 12월 첫째 시험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점수가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학생이 참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질문 참 중요합니다. 절대로 지금 토익 공부하지 마세요. 15번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은 단어를 배우실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옛날에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외우냐 이거죠. 혹시 교수님만의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단어를 무작정 외우는 것 같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치고 힘들기만 합니다.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저는 편입 안 했어요. 그 대학교 일반으로 그냥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 정말로 영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단어를 진짜 많이 외웠어요. 근데 정말 군대 가서도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웠어요. 근데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계속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 단어 외워봤자 타임지를 읽어도 이코노미스트를 읽어도 그 단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외우는 거 따로 실제로 쓰이는 거 따로더라고. 학생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아? 단어를 많이 외우는데 단어가 잘 안 외워지고가 아니라 내가 이 외우고 있는 단어가 정말로
쓰이는 단어인가? 이게 모를 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정말 미쳐버리는 거야. 학생은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거야. 뭐냐? 이거 외우면 되니까. 나는 내가 공부할 때 이걸 외워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누가 제시해 준 단어가 없었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투루 보냈어. 학생은 요만큼만 하면 돼요. 학생 왜 두려워? 그 노력으로 카면 되지. 자기가 지금 당장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카면 뛰면 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렇게 뛰었는데도 네가 써먹을 수 없는 단어를 외웠다는 사실이면 그게 정말로 두려운 거지. 나는 네한테 진짜 나오는 단어만 제시해. 그럼 너는 두려워할 게 없어. 이거 외우면 돼. 단어 외우는 특별한 팁이 있습니까? 알려줄게. 단어 특별히 잘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반복. 없어? 그거 말고는 없어. 자신의 역량에 맞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 내가 옛날에 분당 살았어요. 분당. 저 신촌에 있는 학교 다녔는데 분당 살았어요. 1시간 40분 걸렸어요. 전철 타고 가면. 1시간 40분 동안 계속 가면서 올 때 갈 때 계속 단어 외웠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솔직하게. 집에 가면 공부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통 집에 가면 막차 타고 들어가니까 한 12시 10분 정도에 분당역에 도착하거든요. 12시 20분쯤에. 정자동역. 그때는 지금처럼 정자동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12시 10분쯤에 20분쯤에 거기 전철에 도착하면 막차 타고 도착하면 제가 하루에 외워야 될 할당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못 외우면 저는 집에 안 갔어요. 왜냐면 집에 가봤자 어차피 안 하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저한테 밥 줄 거고 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인터넷도 좀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놀다가 잘 거 알거든.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집에. 그 지하철역에서 밖에 개찰구역 안 나가고 그냥 안에서 벤치에서 외웠어요. 그날 외워야 되는 건 다 외우고 갈 거라고. 네. 그러면 혹시 12시 넘어서 지하철 안에 있어 본 적 있어요? 아줌마가 호수 갖고 와가지고 물 뿌립니다. 오늘 학생 또 왔네. 이러면서 되게 막 학생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해. 학생 빨리 가라. 우리 청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했어요. 이거 외워야 되니까. 왜냐면 나 솔직했으니까. 공부면에서는. 집에 가면 안 하니까. 네, 솔직하게 배우면 됩니다. 내가 아까 한 이야기 있죠. 1번부터 100번까지 하루에 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걸 인정. 왜 101번부터 외워요? 다음날. 거짓말 안 해. 이전에 외웠던 걸 다시 복습하고 그게 다시 되지 않았으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100개 중에서 30개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30개는 책 가고 101번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하철역에서 집에 안 간 이유. 저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으니까. 난 집에 가면 공부 안 하니까. 솔직해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학생이 정말 부러워요. 왠지 알아요? 나는 뭔 단어를 외워야 될지를 아무도 제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이코노미스트 한 페이지씩 보면서 모르는 단어 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단어 중에서 쓸데없는 단어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시해 줬잖아. 301, 101, 301, 201, 301, 301. 학생아 이것만 외우면 돼. 상반기에는. 그럼 70% 끝난 거예요. 니가 502 단어장 있지? 502 단어장. 내가 그 고생해서 만들어낸 거야. 10년 동안. 그거 외우면 돼. 니 내한테 돈 줬지? 근데 돈 받고 니한테 알려주는 거야. 나는 옛날에 아무도 없었어. 학생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확신이 없을 때 두려운 거지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5개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대답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잘 간략하게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뒤에 마무리 멘트도 또 하겠지만 오늘 전체 제가 질문 답변하면서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 딱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솔직하게 합시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말고 외운 거 이미 날아갔는데도 또 진도 나가지 말고 솔직하게 합시다. 본인이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솔직하게 1년 동안 지금까지 본인이 공부면에서 자기를 속인 거 이거를 개선하는 과정,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1년을 잘 버티기 바랍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과정이니까 지금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눈꼬만큼 나아져요. 그러면 그 재미로 버티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 옆에서 제가 항상 있어 줄 테니까 모르면 좀 질문하고 물어보고 솔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좀 잘해봅시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 멘트도 하겠지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말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정병건 교수님 카리스마 있는 멋진 답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장황수학에 올라온 질문들, 이공계 이제 학생들이겠죠?
답변들을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드리면 문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입니다. 제가 문과였지만 수학에 흥미가 있어서 이과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과인 제가 이과 편입에 도전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 시작하는 시기에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 시작하는 시기에 오는 질문으로는 거의 한 요런 내용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과 학생들이 어쨌든 합격이 이공계에서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 또는 취업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옮겨서 이과로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이 말이 조금 과장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합격자 명단이 항상 올라가요. 근데 그 중에 많게는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이 출신 대학을 보면 문과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공할 수는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문과 학생들은 그냥 몇몇 가지가 교과 과정에서 지금 이과 학생들보다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접했을 때 생소한 그 느낌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큰 거예요. 다만 이제 주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뭐 미분, 적분, 뭐 다변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 이과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나만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하면서 특히 앞부분에서 이과 학생들은 당연하지만 문과 학생들은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 거기만 좀 잘 참고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게 이제 화이트 과정이고 그것만 좀 잘 이겨내신다면 문과 학생들도 충분히 많이 합격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쌤이 이제 좋은 이야기 다 해줬었고,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화이트 과정이 생긴 거고, 그 과정을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다만 그 안에서 살짝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미분 안에 들어오면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함수 과정에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수학을 오랫동안 났던 친구들이 이제 이 압축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배우는 데가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만 잘 이겨내면 미분부터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함수만 잘 버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수학에 재미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넘어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정상 6월부터 단과로 학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현재 수학을 미적분학을 2번 정도 받고 디테일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문제를 잘 푸는 정도입니다. 이때 미적분학을 여러 번 더 정독해서 여기 이제 포인트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하고 다음 진도인 선대를 나가는 게 좋을지 바로 선대를 나가면서 틈틈이 미적분을 다시 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질문이 일단 되게 좋아요. 왜냐면 모든 인간 학생들이 이제 겪는 시행착오의 부분인데 이 문장 속에서 마스터, 완성, 완벽 이 감성을 여러분은 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크면 클수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 질문 속에 답이 이미 있는데 미적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면 끝났다면 선대를 나가면서 틈틈이 미적분을 다시 보면서 미적분도 쌓아가고 선대도 진행을 하고 또 그러면 다변수로 넘어가면 미적분 계속 다듬어 주면서 선대 또 쌓아가면서 다변수를 해야 여러분이 진짜 이거는 편입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쌤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편입수학의 공부 방법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병원 선생님도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현장 친구들이 이제 합격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중간에 멈춘다는 거죠. 복습 시간을 갖고 넘어간다. 그러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진도를 못 끝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처럼 공부를 하세요. 그럼 현장처럼 공부라는 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쭉 가라. 쭉 가면서 미적 끝내고 그 다음에 선대 넘어가면서 복습하고 이 방식을 하셔야지만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질문 이어서 가볼까요? 이적분학하고 다변수 등등 이번 연도에 새로운 강의가 올라오기 전에 작년 강의를 듣고 공부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결국에 조금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일단. 부담도 있고. 근데 굳이 작년 강의를 듣기를 추천하진 않아요. 뭐 거기에 본인만의 이유를 찾는다면 뭐 하는 것도 나쁠 건 없죠, 사실은. 작년 강의도 다 열심히 만들었고 좋은 거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12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 그냥 그런 강의로서 만나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늘 최신 강좌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험은 결국에 트렌드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거에 맞춰진 올해 강좌이기 때문에 만약에 2번 듣고 3번 듣고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올해 강의를 시간이 있으면 2-3번을 듣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해요. 황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만약에 이제 2번 듣는다라는 건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시간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그렇다면 차라리 화이트를 듣고 그 다음에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 블랙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보다는 차라리 올해 강좌를 그렇게 활용을 해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참고로 장황수학은 컨텐츠가 많은 게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최신의 강좌를 여러 번 들으면서 그 다음 컨텐츠들을 듣는 게 더 자극도 되고 효율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질문 또 이어서 해볼게요. 만약에 화이트 커리큘럼을 타는 학생이 목표가 서성환이라면 강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요거는 이 학생이 아마 커리큘럼 영상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그 공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 목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 수 있고, 그래야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수험생활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봤으면 저희 장황수학 커리큘럼을 꼭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니까 답변을 좀 드리면, 이건 황쌤이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일단 이제 장쌤이 얘기한 것처럼 커리큘럼 꼭 보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 OT도 꼭 보세요. 그러니까 커리큘럼하고 OT 안 보면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OT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치. 목표를 높이 잡아서 꼭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준비 과정은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는 걸 정답을 드리면, 일단 화이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건 베이스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화이트 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세요. 미적에서부터 공학수학까지 쭉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올리세요. 실력을 올리는, 성적을 올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성적을 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대랑 공수만 추가로 블랙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화이트가 미적하고 다변수가 되게 강화됐어요. 엄청 많이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소화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 다변수는 다 커버가 돼요. 다만 선형대 수학하고 공수가 중상위권과 최상위권 대학이 이 출제 난이도가 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 부분만 보완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실력을 형성한 다음에, 그리고 선대랑 공수를 블랙하면 이제 최상위권까지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커리큘럼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썸머, 그리고 파이널 해서 크게 1년에 3번 설명회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강 학생들을 위해서 다 촬영해서 매년 제작을 해서 올려드려요. 이미 올라간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당연히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략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합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꼭 토크 콘서트 강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만의 토크 콘서트. 그쵸. 네. 대박이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장쌤이 이제 한번 좀 질문을 읽어주실까요? 자, 6월에 군대를 가기 전까지의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6월에 이제 군대를 가고 시험은 어쨌든 올해 겨울에 보려고 하는. 근데 이제 문제풀이 위주보다는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게 군대 가서도 공부하는 게 수월하겠죠?
아니 이거에 대한 질문은 최근에 많이 저는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말고도 여러 번 비슷한 거를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먼저 답변을 할게요. 군대에서 어쨌든 시간이 남들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군대를 가기 전에 미적에서부터 공수까지 이 이론 또는 정규 과정에 대한 정리, 노트 또는 본인만의 어떤 공책을 만드는 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정규 교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고 거기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월이나 12월 달에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그때는 기출 문제랑 파이널에 집중을 해서 문제풀이를 강화시켜서 시험장에 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과정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렇게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그다음 뭐냐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강의도 있고 무슨 강의도 있고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막 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정규 강좌의 특징이 그것으로도 이론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문제풀이의 한 7, 80%까지는 전부 커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물론 다른 강좌들을 더 들으면 또 여러 가지의 살이 붙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없을 땐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 20%, 그 완성에 대한 건 기출 강좌랑 파이널 강좌. 이거는 완전 문풀이기 때문에 저 이론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뭐 군대라는 그런 큰 또 걸림돌이 이 수험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남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런 질문 많이 하니까 본인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하다가 또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그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한번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는데 저렇게 하면 괜찮겠네 해서 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된다면 더 진행하셔야죠. 그래서 그 더 저희가 찍어드리는 어떤 영상들이나 강의들을 더 공부하시는 걸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7월에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이 친구의 공부 방법을 또 이어서 여러분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질문이 좀 길어서 우리 학생들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나름대로 또 맞는 상황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작년 6월 나라의 부름에 따라 군대에 입대한 22살 남학생입니다. 저의 첫 편입 준비는 2019년 20살의 나이에 학점은행제와 장황수학 강의를 통해서 그 해에 서울중앙이권대학에 한번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만족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 준비해서 합격한 후 군대를 들어갔다. 이 상태에서 편입 공부를 마지막으로 했던 지가 8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목표를 가지고 편입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정상 군인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은 편도 아닌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볼게요. 일단은 중하위권 대학을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건 결국엔 최상위권 대학이거든요. 그럼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건 한양대, 성균관대, 성안대, 중앙대 이런 대학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대학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블랙 과정을 해라. 그러니까 블랙 과정만 소화를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대학을 대비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뭐 줄여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 일단은 불가능해요. 많이 듣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듣죠. 일단 결론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최상위권 대학은 정말 치열해요. 그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빼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나마 친구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블랙 과정을 쭉 가면
압축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고 블랙 과정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라.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이 대비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비 과정이니까 블랙 과정이 다른 그 전에 이제 뭐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라든지 기존에 공부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좀 높을 텐데 뭐 황쌤 얘기한 것처럼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행인 건 한번 했던 그 경험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하고 문과 출신인 사람도 하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안에서 또 해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블랙 과정이니까 자신의 경험을 믿고 의지만 충분히 발휘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정한 교수님. 저는 3월 달부터 화이트 강좌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예정 시간표를 보니까 미적도 있고 선형대수도 있던데 같이 신청해서 들어야 하는 건가요? 대형 학원에 처음 가보는지라 아는 게 별로 없네요. 제가 먼저 답변을 할게요. 자, 이거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미적만 하세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베이스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미적하고 선형대수가 같이 들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3월이니까 무리하게 과정을 두 개를 압축하지 말고 그냥 단계별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 합격률을 제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 3월에 미적분학만 시작하는 커리큘럼이 늦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충분히 이제 좋은 커리큘럼이니까 미적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해에 편입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3월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보다 먼저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본인은 지금 수학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뭔가를 해서 따라잡으려고만 그 부분만 따라잡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미적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미적분에 집중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일단 한다고 계획을 세워두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학원이라고 해서 뭐 오면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이끌어 드립니다.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저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네네네. 인강과 현강에 자료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차이가 나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거는 커리큘럼 영상, OT 등등에서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손을 얹고 진짜 솔직하게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강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차이는 절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고등학교 시절 이과였지만 1학년에서 3학년이 될수록 수학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베이스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3월부터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2개 이상, 그러니까 미적하고 선형대수와 개념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지 차근차근 한 개념씩 수강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답변 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맞아요. 많아서 여기 노베이스 상태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개념 강의를 듣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3월에 시작할 때 미적분에 집중하시고 그다음 화이트 과정이 잘 이끌어 드릴 거니까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 안에서 저희는 강의만 하진 않아요. 뭐 테스트, 뭐 조언, 뭐 학습 팁, 시기에 맞는 어떤 얘기들 다 실강하고 똑같이 제공해 드리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아까 이제 이 얘기가 겹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편입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적과 다변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적 분학을 할 때 정말 여기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과목 듣지 말고 미적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최대한 70에서 80%까지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자.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이제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가천대 소프트웨어학과를 휴학하고
2020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는 같은 계열로 지원할 생각이고 1, 2월은 인강을 듣고 3월부터 현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공부하고 있다 보니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을 공부해야 충분한 건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수학 합쳐서 하루 공부량과 시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센지, 그리고 몇 점대가 합격선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질문은 뭐 경쟁률 또는 뭐 몇 점대 또는 공부 시간과 양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좀 수치적인 거니까 저희가 약간 분석적으로 좀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천대학.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그 상위권이라는 건 뭐 서성한 중2 뭐 여학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학교를 원할 거고 그 다음에 알겠지만 소프트웨어면 이제 컴공 쪽인데 요즘에는 사실 정말 제일 높은 과죠. 이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더 해줘요. 요즘에 소프트웨어 학과가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입결도 그렇고 수능 입결도 그렇고 전자기계보다 좀 높아지는 약간 혼자 이렇게 추세예요. 튀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핫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드려야지만 원서 쓸 때도 이제 참고하니까 그걸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높은데 이유가 있겠죠. 결국엔 취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대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얻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최상위권의 제일 높은 과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공부량을 정해달라고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휴학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뭐 평균적으로 보면 5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그러면 각 끼니마다 15분 정도면 돼요. 저는 5분 만에 먹기도 해요. 바쁠 때는. 그러니까 15분 정도면 되고 뭐 3끼까지는 뭐 그럼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시간을 제외하고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장쌤이 이야기한 게 현실적인 거고 현실이고 이 소프트웨어학과가 진짜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어서 더 얘기를 해보면 그 밑에 보면 경쟁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거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소프트웨어학과가 되게 높아요. 점수대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률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대3 뭐 1대10 다 필요 없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랑 상관없이 점수가 되게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몇 점대의 합격선인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최상위권의 소프트 또는 컴공이에요. 그러면 답을 드리면 영어는 10%에서 30%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10%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소프트와 컴공의 현실이라는 거. 그죠? 이제 학생이 경쟁률이 의미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저는 상위권 학생들 중에 이제 이 점수대 방금 말한 영어 수학 점수대를 만든 학생들한테 원서 쓸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이 줄을 쓰는 거잖아요. 앞에 쓰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점수로 봤을 때 앞에 서 있으면 뒤로 100명이 붙든 1000명이 붙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는 건 여기 앞에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점수만 확실하게 만든다면 그 경쟁률 따위는 의미가 없는 거다. 다 내 뒤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앞설 수 있는 그 점수대 다시 한번 영어가 10%에서 30%. 그리고 수학은 무조건 10% 안쪽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일반 편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심지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 점수를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완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상위권은 절대로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 그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앞으로 갈고 닦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해내세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앙대 공대를 목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학수학 2를 해야 되는데 중앙대의 경우 공수2의 비중이나 공수2의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앙대 시험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중앙대 공대는 30문제를 1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근데 그 30문제 중에서 20문항이 공수만 낸다라고 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미적에서부터 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 안에 미적, 선대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미적에서부터 공수까지가 20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0문항 정도가 이제 복소수, 공수2에서 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2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중앙대 이제 30문제, 60분의 30문제를 보는데 합격을 하려면 어쨌든 해마다 뭐 난이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문제에서 25문제까지는 좀 맞추는 그 실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30문제 중에 지금 미적분부터 다변수 그리고 공학수학 1까지 나오는 비율이 20문제 정도 되는데 중앙대를 합격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 이 20문제 중에 한 18, 19문제는 좀 평균적으로 다 맞춘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러면- 맞는 말 진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뚫고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결국에 마지막 키는 공학수학 2에 있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학수학 2를 막 처음부터 막 많이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공학수학 1까지 잘 끝내서 한 18개, 19개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10문제 정도가 공학수학 2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 풀고 맞출 수 있는 시간 안에 실력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완벽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대 시험은. 남들보다 하나 더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사이에 들어갈 맞아요. 수 있는 실력을 열심히 만드시면 중앙대 공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을 제가 해볼게요. 이 복소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봤으니까 알겠죠? 중요하다라는 걸. 근데 이 복소수가 문제 구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아, 그렇죠. 예. 그 문제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강의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소수 문제풀이를 촬영을 해놨어요. 그리고 올해도 업그레이드해서 그쵸. 촬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공학수학까지 가고 그다음에 복소수 배우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복소수 문제풀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대를 노린다. 여기 무조건 갖고 싶다. 그럼 복소수 잡아야 되니까 문제풀이까지 꼭 하셔야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풀이 강좌가 일단 아직까지는 장황수학만 갖고 있는 강좌예요. 근데 대부분이 결국에는 기출만 가지고 대비를 하는데 절대 기출만 가지고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짧은 시간에 절대 안 풀려요. 근데 이 문제풀이 강좌 정도까지만 소화하시면 아까 말했던 4-5개 정도를 시간 안에 푸는 그 실력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따라오시면 힘은 들겠지만 목표까지 가는데 안전한 길이니까 꼭 마지막에 복소수의 이론과 기출 정리하는 강좌를 들으시고 힘들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서 장황수학의 복소수 문풀 강좌를 꼭 수강하시면 뭐 중앙대, 공대를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충분히 이기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저희의 답변 여기까지고 이 답변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합격하는데 또는 공부하는데 많은 힘과 그 다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합격하기를 정말 응원하는 그 진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응원을 좀 한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멘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막 간지럽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항상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이때 또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욕심에 어울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욕망에 어울리는 노력을 하자. 학생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욕망만 높으면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욕망을 줄이거나 아니면 노력을 더 높이거나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양심껏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로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노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좀 간지럽게 멘트를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결국에 이제 사회에 나가기 바로 이제 전 단계고 솔직히 뭐 저만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닐 거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낄 텐데 사회는 준비를 많이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보다 수월하게 자신의 목표에 맞춰 항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사회로 나가면 정말 처절한 게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차피 아직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사실 다 성인들이잖아요. 충분히 경험과 생각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기반을 잘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좀 답답하고 하기 싫은 그런 수험 생활일 수 있지만 저 멀리 나갈 수 있는 배를 잘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2022 합격을 위해서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두 분이 이제 워낙 말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지금 시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는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또 할 때 시기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힘듦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믿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선생님 안 하시면 안 돼요. 파이팅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22 편입 합격 화이팅! 화이팅!